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사파, 대한민국의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한한상 씨하고 그 다음에 백낙청 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막시즘이, 이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보고 TV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이 공산주의 주사파의 사상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 주사파의 대부로 알려지고 있는 이 문화 막시즘의, 네오 막시즘의 대부로 알려지는 리영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가 제자들이 이영이라고 얘기하면 리로 불러달라 할 정도로, 과연 리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상의 은사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친중주의자고요.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아주 극진히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육군 소령 출신이고 언론인이기도 한데 외신부 기자, 논설 고문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양대 교수도 했고, 그리고 사회운동가,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1974년도에 그가 쓴 책에 보면 전환시대의 논리로 반공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공법 위반을 해서 2년 실형을 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면 한양대 교수로서 재직 중이던 시절 저술한 평론 모음집인데요. 그 베트남의 공산화를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미화하고 중국 문화대 혁명을 찬양하고, 그리고 1970년대에 미군 감축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논평과 사회, 정치 평론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운동권에게는 당대의 필독서로 여겼던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2001년도에까지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금서 목록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비에서 발간한 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사상적으로 안 좋았던 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잘못된 중국 환상을 심어준 장본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서 굉장히 지금 세계에 이 공산화가 친중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환상을 심어준 이 장본인이 리영이라고요. 이 사람은, 리영이는 6.25 전쟁은 민족의 독립 통일을 위한 거사다, 이렇게 6.25에 대해서 민족 통일을 위한 거사다 이렇게 논리를 폈고요. 좌파 진영에 중국을 숭상했어요. 중국 숭상하고, 그 다음에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고의 기반을 늘 제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따르게 하고 북한을 추종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상적 그런 그 모든 것을 이 심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4개 저서 가운데서 보면 중국의 공산당과 현대사에 대한 왜곡으로 한국인들의 뇌리에 잘못된 중국 환상을 이식시켜 준 거죠.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인식이,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머릿속에 심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1974년도에는 전환시대의 논리,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우상과 이성, 77년대에는 8억인과의 대화, 84년대에는 10억인의 나라, 이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고인이 됐지만 나의 사상적 스승은 리영희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이 좌파로 있던 대통령들의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사상.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의 사상적 스승은 리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쓴 그 관련 자료를 보면
그 우상과 이성의 제3장 93쪽에 보면 현대 중국의 이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혁명은 물질 생산보다 인간의 평등, 능률 향상보다 인간의 소외를 해소, 극복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친중으로 가게끔 했고, 10억인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8억인의 대화, 그 8억인과의 대화, 거기 330페이지에 보면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달리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오쩌둥이 1958년부터 62년까지 벌린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이 대규모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국가 농노가 되었고 5년여 동안에 굶거나 맞거나 일하다가 지쳐서 죽은 사람만 3천만에서 4,500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달리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칭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억인의 나라라는 책에서 보면 54페이지에 현 중국 지도부 덩샤오핑은 역사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수정주의 역사가 그러하듯 그들도 결국 패배를 면하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굉장히 중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리영이의 국가 모델은 뭐냐? 이성적인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데 그게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과 문화 대혁명을 굉장히 극찬했어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과정은 무자비한 내부 숙청이 아니라 이론 정립과 토론, 자기 비판, 설득 등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마오쩌둥을 상당히 극찬했죠. 이 마오쩌둥 시대 때 공산주의 할 때 보면 그 새들이 와서 알을 까먹는다고 해서 새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버리니까 벌레들이, 곤충들이 다 농산물을 다 해치는 바람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그때 3,000에서 4,500만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마오쩌둥을 굉장히 극찬하고 칭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형으로 변하니까 북한 체제를 더 신봉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공산주의이면서도 개인 자본주의 그런 형태를 약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이 리영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칭송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보면 북한은 우리처럼 잘 먹진 못한다. 그러나 한결 맑고 깨끗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그런 것이 있는 사회다. 풍족하진 않지만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글로 가야지.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안 가요. 안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진 사회가 바로 북한이랍니다. 남한이 갖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북한이 갖고 있다. 1998년 취재차 북한을 방문했지만 형과 누나가 사는 북한에 남지 않고 오히려 귀국해요.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뭐하러 내려와. 거기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과 이 주사파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인간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이 김일성 주석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김정일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독재자,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 외삼촌도 죽이고 막 하는 이런 끔찍한 일도 하는 이런 자들을 굉장히 극찬을 해요. 그래서 리영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인간적 사회주의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상이고 시대착오다. 이걸 조성한 경기대 교수가 한 얘기죠. 이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렸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네오막시즘,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병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도 보면은
한국의 역대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는 창녀 같은 존재다. 이승만, 박정희 등 보수 정권은 외세에 바탕을 둔 정부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박정희가 더 강화시켰다. 이러면서 우리 우파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하하고 좌파, 아니 빨갱이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극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1948년 당시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우두머리 민족 반역자인 이승만이 장악한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는 미국 전쟁의 훈련장이고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노무현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역사이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였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사상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주사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영복 있죠, 신영복. 이거 뭐 문재인이가 아주 자기의 아주 그 우상과 같이 여기는 자 아닙니까? 이 신영복 그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 좌파 세력들은 시대의 스승이다. 그리고 진보학계 대표 경제학자고 문학가다. 성공회 교수였고요. 1968년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해서 20년 가석방된 사람이기도 해요. 통역당 사건으로 완전 간첩이죠. 1975년 월남 패망 당시 억류했던 한국 외교관 석방 협상 시 북한이 교환 대상으로 지목한 핵심 주사파가 바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우리 포로 교환하는데 신영복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2016년 공개된 베트남 그 억류 공간은 석방교섭 회담의 문서철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에 보면 그 1968년 당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등 월북을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뒤 통일혁명당을 결성해서 남한에서 반정부, 반국가적 활동을 한 간첩단 사건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난 개정 안 했다 쓰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놓고만 나왔지 나는 절대로 개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넘겨서 보면 통역당 간첩 수사 보고서 중 일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신영복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그리고 여기 뭐 보면 박성준이가 그 우리가 아는 국무총리 했던 한명숙의 남편이잖아요. 뭐 여기 이종태, 노인영, 박선중, 이영훈, 이수인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완전 우리나라의 간첩이 한 시대를 힘들었고 지금도 보면 지금 여당, 야당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지금 굉장히 그 반국가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느냐 이게 좌냐 우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구경만 하다 뭐 하다 넘어간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요.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자치구로 넘어갈 뻔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하거나 우리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식 때 그 리체슨 한영사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이 양반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사상가. 에?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겁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이상한 그 리플렉션 항상에서 사상가들인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신영복이 끼친 문화적 영향을 보면 글씨체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문 시에 이걸 촬영했는데 여기서 쓴 글씨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이걸 굉장히 좋아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신영복 기침 문화혁명 글씨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국가정보원 그 원훈석에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이제 신영복이의 글씨체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의 처음처럼 이것도 신영복의 글이었고요. 신영복 기침 문화적 영향은 글씨체는 이제 완전 서화인데요. 이거 대부분 뭐 여기 홍범도의 묘에도 지금 이게 신영복의 글씨체로 대통령 기록관 현판식에도 신영복의 글로다가 다 글씨체가 신영복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영복 기침 문화적 혁명은 바로 이 글씨체였다. 2021년 서울경찰청 비전표 및 각종 현수막 글씨에도 이 신영복 글씨체가 다 들어가서 여기 보면 신영복 기침 문화적 영향 그 글씨체 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에도 신영복의 글씨체가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민주열사 추모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 현판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도 이 신영복의 글씨체가 다 장악되어 있었죠. 그리고 신영복 공원 묘소에도 보면 신영복 공원에 더불어 숲길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 1월 성공회대 뒷산 항돈산 23-1 일대에 480m, 폭 2m로 조성해서 사회작품 31점을 거기에다가 전시까지 했죠. 거기 보면 뭐 더불어 숲이라든지 신영복이라든지 뭐 이런 글씨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016년 1월 15일 신영복 교수가 연결식에서 신영복 교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이재정이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서울시 전 교육감이었던 조희연이라든지 이재정 전 경기도감, 안희정, 뭐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신영복 교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뭐 문재인, 이인영, 고민정, 뭐 박원순 아니 하여튼 다 그래요. 안철수도 여기에 들어가고 연예인 가운데 김재동, 윤도현, 변지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재정이가 불의한 재판으로 선생님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선생님의 지성은 가둘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이 주사파의 사상 이런 문화혁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사상적으로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우리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나에게 처음처럼을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우공이산을 주었고 우리 당에는 더불어란 이름을 주고 가셨다. 선생의 더불어 정신, 공정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흐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는 다른 사람께 있는 게 아니라 신영복의 모든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한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미국을 비난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한번 여기 볼게요. 나는 전향을 일찍 했어요. 물론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것입니다. 난 사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냥 말로만이라도 바꿨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한 민족은 주체성과 개방성의 두 축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북한은 주체성을 강화했으나 남한은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화되었으니 미국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자유시장경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기독교 입국론이잖아요. 그 영향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고 그냥 이들은 오직 북한의 김일성의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에 지금 쩔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적 질서의 중하위권에 종속되는 과정을 밟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어요. 여기 보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위감 때문에 북한은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주장했지만 미국이 늘 기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상당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로 남북 공조체제를 전환하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파기하고 남북 공조체제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화 봉쇄, 북한 체제는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화 봉쇄, 그리고 중소기업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소련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주, 자력 강생에 기초해서 사회 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면서 북한을 굉장히 옹호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막시즘의 혁명의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의 보호막이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먼저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찰스 리가 혁명이 오고 있다. 개인과 함께 문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부인하고 문화 속에 이 사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면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소멸의 시작이고 붕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인간 문제, 빈곤, 질병, 무지, 환경오염, 나태 등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4%에서 8% 정도의 영세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유한 자들이 복지로 나누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잘 산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그나마 소련도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지고 그러다가 중국몽을 꿈꿨는데 중국도 지금 다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인 미국과 함께한 나라치고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주의 긍정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는 한 그 장점은 역사 속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영복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 비관주의 메시지를 제가 3가지를 얘기하면요. 가정을 절대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가정은 따분하고 숨막히며 강요적인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꼴불견이다. 이게 문화 비관주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이혼은 이해할 수 있으며 정당화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모든 그 주사파 세력들을 보면은 지식인들이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로 지금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 마음까지도 다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제 깨어나야죠.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고 이런 교육이 다시 시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의 G2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딱딱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장학일TV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